안전장치 제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엔트로픽은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비상장 기업 평가 가치가 현재 550조예요. 점점점 올라가고 아마 1000조는 금방 그냥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말 그대로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클로우드 평가가 요즘에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갑자기 근데 엔트로픽이 왜 미 국방부에 저렇게 갑자기 이념적 얘기를 내세우면서 양심상 거부를 했냐? 그거는 사실은 엔트로픽의 설립 이유를 봐야 돼요. 설립 철학과 설립 목적과 설립 이유가 사실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건 완전 다른 문제고 대단한 결단이긴 하지만 설립 철학은 그래요. 왜냐하면 2021년 엔트로픽이 설립되는데 공동 창업자 7인이 모두 오픈 AI 출신이에요. 오픈 AI는 원래 뭡니까? 안전한 AI. 비영리 법인이었죠. 머스크도 비영리 법인이니까 뭐 출자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를 버리고 영리 법인으로 완전히 돌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를 개발하는 회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데이와 공동 창업자들이 오픈 AI를 뛰쳐나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라고 설립된 데가 엔트로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은 그래요. 철학은. 저 아모데이가 뉴욕 타임스와 팟캐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의 군사적 오용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 체계의 헌법적 보호장치는, 자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헌법적 보호장치는 불법 명령을 거부할 인간이 있다는 전제 위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 뭐 쏴, 뭐 발사해, 누굴 죽여. 하지만 인간은 그걸 거부할 수가 있죠. 그게 헌법적 보호장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 근데 이게 AI면 헌법적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거야. AI가 그걸 거부할까? AI한테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위에서 누군가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렸을 때 AI는 거부할 수 있을까? 완전 자유무기에는 그런 보호장치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화살구가 적이 아닌 우리를 향하게 된다면은 AI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모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AI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안전장치를 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아모데이와 그의 팀은 자신들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편에 있다. 지금 여기서 물러가면 안 돼. 물론 이것도 있어요. 저 아모데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왜냐면 미국에서는 자기가 누구 지지하는지 공개를 얘기하잖아. 아무튼 2024년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의 공개 시제였어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긴 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치적 성향과 기업적 결정은 별개다. 그렇게 말해온 인물이라고 보시면. 자, 그래서 놀랍게도 엔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의 최고 통첩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즉시 엔트로픽을 공급막 즉시 엔트로픽을 공급막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위선적이고 오만하며 미국 군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즉시 공급망에서 퇴출해라.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군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업체, 모든 공급업체, 모든 파트너는 앞으로 엔트로픽과는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 미국의 군인들은 결코 거대 기술의 이념적 변덕의 인질로 잡혀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다 하고 사실상 엔트로픽의 퇴출, 국방부 관련이지만 퇴출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국방 관련 사업을 엔트로픽이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의 연방기관들은 즉시 엔트로픽의 사용을 중단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급진 좌파 성향에 깨어있는 기업이
우리의 위대한 군대가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방식을 좌우하도록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방식은 최고 사령관인 저에게 있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엔트로픽의 좌파 광신도들은 국방부를 압박하고 헌법이 아닌 자신들의 계약 조건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다시는 엔트로픽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엔트로픽이 결정할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고 현실 감각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고 통제에 불능한 급진 좌파 AI 회사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와 그 어떤 상업적 활동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강한 발표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뭐 민간에서 일반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상업적 활동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정부하고의 거의 대부분 정치는 이게 뭐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끊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엔트로픽은 당일 다시 성명을 발표합니다. 굽혔나? 하고 봤더니 오늘 오전 피크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엔트로픽사를 공급망 유형 기업으로 지정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발표합니다. 성명을 다시 냈어요. 두 번째 성명. 오, 그러면 이제 좀 봐달라고, 뭔가 아주 진작 봐달라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엔트로픽은 국방부의 어떠한 협박이나 처벌에도 대규모 국내 감시 또는 완전 자율무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진짜 높았구나. 어떠한 협박이나 처벌에도 우리는 입장을 바꾸지. 됐어. 안 해. 안 하면 되지. 뭐 꺼져 이거죠. 꺼져. 안 해. 너희랑 장사 안 해. 진짜 뭐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엔트로픽은 이러한 지정이 법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협상하는 모든 미국 기업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급망 위험 기적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주장에는 법적 권한도 없다. 장관은 군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엔트로픽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발언은 법적 권한이 없다. 법적으로는 공급망 위험 지정은 국방부와 엔트로픽의 관계를 지정하는 거지, 왜 우리가 국방부와 거래하는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거지 막냐? 그건 법적 권한이 없는 거야. 물론 이 기업이, 우리가 거래하는 기업이 국방부와 일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걸 왜 미 국방부가 법적 권한도 없는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머리를 들이받았는데, 정말 머리를 들이박은 거죠.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에게 깊은 동안 설명해 사용자 여러분, 동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시작했습니다. 정말 뭐 노파쿠 발표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모든 기업이 국방부에 조언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오픈 AI는 미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의 자사 모델을 배포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럼 오픈 AI는 아까 전에 뭐 대규모 감시, 뭐 완전 자율적 뭐 AI 결정권 이걸 다 오케이 한 겁니까? 샘 알트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내 대규모 감시 금지와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요구했다. 그거 안 돼서 엔트로픽은 거래 안 했는데? 미 국방부는 이 원칙에 동의하고 합의서에 포함시켜준 걸 오케이 했다. 해주던데? 잠깐만, 뭐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는 건가?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한 마감을 앞두고 미 국방부가 어느 정도 양보책을 내놨긴 내놓은 것 같아요. 펜타곤은 대량 감시 무기 및 자율 무기를 제한하는 연방법과 군 내부 정책을 서면으로 인정해줄게 라고 제안했다라고 펜타곤이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거 뭐 서면으로 인정해줄게. 근데 엔트로픽은 왜 안 했냐? 그 새로운 제안은 어지러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안전장치를 무시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써놨는데 안 될 것 같지만 뭐
뭐 누구의 판단으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안 보더라도 아. 흔히 말하는 그 법적으로 그 특정한 この先の 상황에서는 戦線で 뭐 捜索 아니면은 活動 이럴 中 수도 の 있고 中 저럴 수도 있지만 아, 지금은 이 아니지만 사건이 나중엔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もし 뭔가 困ったこと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야. 頼るといい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도록 표현했을 뿐이지 그거는 자기들의 우상을 들어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 국방부 차관이 엔트로피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얼마 전에 SS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데이는 미군을 개인적으로 통제하라는 목적이 있다. 국가의 안전이 위협에 빠뜨리는 것 이런 거를 개의치 않아. 전혀 애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줄이 핵심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군대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야 된다. 미군을 믿어. 미국 국방부를 믿고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야지. 자, 너희들은 못 믿겠으니까 하나하나 뭐 이걸 완벽하게 못할 거야 라고 박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연성 없게 어떻게 만드냐. 군대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라 라고 적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거절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조항을 봐야겠지만 조항이 바깥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아마 그 이견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블룸버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다. AI 전쟁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질문은 이거다. AI가 전쟁에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 그거를 어디까지 열어줘야 할지, 그거를 뭐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게 열어줘야 할지, 뭐 이제 곧 우리가 답해야 될 핵심 질문들이 겉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이런 계약 분쟁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뭐 무시무시한 시대죠. 무시무시한 시대고, 야, 엔트로피가 말하는 거는 저렇게 자기의 뭐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와, 그 철학이 있다고 그 정부의 압박, 국방부의 압박,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맞받아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진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도 재밌습니다. 이 주제는 작은 보고서 하나가 던진 거대한 파문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작은 보고서가 거대한 파문을 가지고 왔다. 어떤 파문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시장의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나는 파문을 못 느꼈는데 왜 못 느꼈는지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락스타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좀 시원치 않은 기업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월가에 AI의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주는 시나리오가 하나 널리 퍼졌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 작은 리서치 기업이 2028년 세계 지능 위기라는 대단히 짧은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되게 짧아요. 게다가 그렇게 유명한 뭐 기업도 아니야. 근데 냈는데 이 부정적인 보고서가 갑자기 월가에 쫙 퍼지면서 월가에 쫙 퍼지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을 흔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이 보고서만은 아니고 엔트로픽이 새로운 거를 발표해서 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IBM 주가가 13%가 날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보고서가 한 3-40%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AI 툴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IBM이 13%가 빠졌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이러한 전쟁 위기로라고 적은 건 이 자료를 만들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쟁이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아이씨, 진짜로 꼭 토요일날 하여튼 덕분에 나스닥도 굉장히 부진을 면치게 됐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온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나같이 엄청나게 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도어대시, 배송업체, 아니면 카드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5%에서 많으면 10% 가까이 빠지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죠. 저는 저런 거대한 파문을 못 느꼈는데요. 코스피는 끄떡없던데요. 끄떡 없었죠. 코스피는 이란 전쟁 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끄떡 없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기보다는 이유가 이 시트리니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은 승자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훌륭한 보고서예요. 자, 훌륭한 보고서. 승자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 저 보고서의 내용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었지. 아, 승자랬는데. 읽어보자 나옵니다. 자, 왜 승자냐? 얘기를 한번 해보게 할 텐데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었기에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합니까? 이 보고서는 불과 7,000단어예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30분이면 빨리 읽은 분들은 한 20분이면 정말 이거 짧아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가상 시나리오. 말 그대로 약간 소설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가상 시나리오 하나에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약간 제 생각이기도 한데 약간 핑계? 촉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불안하고 야 나 팔고 싶은데 뭐 없냐? 나만 팔면 이상하잖아. 다 같이 팔아야 시장에 빠지고 내가 팔았을 때 바보 안 되지. 야 뭐 없냐 팔고 싶은데? 근데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뭐가 나오니까 저거 보세요. 야 내가 팔 건데 이것 때문에 파는 거야. 너희도 봐. 빨리 팔지. 나만 팔면 안 돼. 야 너도 보고 너도 봐. 다 봤지? 파는 거야. 오케이. 하는 심리가 좀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저 시나리오도 중요한데 팔고 싶은데 뭔가 이 팔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팔고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작용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저 보고서를 작성한 히트린의 창업자, 이 창업자도 이건 인터뷰했어요. 가서 보시면 인터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CNN하고 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당황한 것 같아 말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쓴 보고서가 이래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무료로 오픈됐습니다. 무료할 걸. 강의할 걸. 그걸 내가 왜 해서 조회수가 지금 100만이 나왔는데 이거 12만 원짜리를 했으면 이게 몇 개가 팔면 얼마야? 왜 한 거죠?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을 거야. 야 그걸 내가 무료로 했더니 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슈퍼월드도 그걸 보고 앉았네? 아니었으면 쟤도 돈 내고 샀을 텐데. 왜냐면 좀 이렇게 큰 데가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본인도 당황하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거 쓰려고 지난 한 주 동안 100시간을 투자해서 말이야 7,000짜리를 썼는데 아이고 아깝네. 그거 무료로 했어. 야 이거 쓰고 슈컬드도 한 30시간 게임 좀 많이 하긴 했네. 하여튼 아이고 아깝구만 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신 누굽니까? 뭐 그렇게 제임스 반 갤렌 33세. 제가 가장 요번 자료 만들면서 불안했던 게 이분이 33세라 그래서 여러 번 찾아봤거든요. 33세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30대 때 세치가 좀 많긴 했어요. 머리가 막 세치가 많대요. 이분 세치가 되게 많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있어요?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이디어의 우수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쓰면은 누가 세계적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보니까 본인도 당황했다. 본인도 그 파급력에 당황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 그럼 보고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2028년을 가정하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시점이에요. 그런 소설들 있죠. 내가 2028년에 갔다 왔어. 진도 중이야. 분당 땅 5만 평 그거 사야 돼. 야 지금은 쇼시오 롱이요. 이걸 아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소설 같은 내용입니다. 2028년 6월에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그겁니다. 자 글로벌 위기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여파가 어떻게 됐는지 인류의 마지막 남은 희생자들과 마지막 좀비 한 마리를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내가 죽으면 이제 인류는 마지막이겠지. 나중에 내 후손들은 이 글을 발견 돼서 나를 추모하기 바란다. 2028년 6월 땡땡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제목은 세계 진흥 위기입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 때문에 2028년에 지금 크라이시스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아니지 과거에 살던 2026년 인간들이요. 내가 얘기해주는 이 글을 잘 보아라 라고. 물론 이렇게 거대하게 쓰다가 뭔가 사람들이 야 이거 너무 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까봐 흔히 많이 슈컬드에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예측이 아닌 시나리오예요. 가볍게 보세요.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죠. 아주 슈컬드 같은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쓴 거 너무 광신해서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올라갔다 그래서 내일 내려가면 나를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을 썼고요. 이 글은 야한 내용이나 AI 비관록 팬픽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커뮤니티에 그냥 AI 내일 뭐 망할 거야! 라고 쓰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의 유일한 목적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AI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까봐 미리 얘기 드릴게요. 우리는 보고서에서 나온 기업들을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도는 투명해요. 투명하네요. 투명하네요. 무슨 기업들이 다 공매도한 건 아니에요. 공매장에 섞여 있는데 아주 투명한 리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AI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는 기업들에 공매도 프로세스 참고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2028년 현재 우리 경제는 망했다. 좀비가 휩쓸고 가서 난 폭이 살아남지 않았어. 나는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이 글을 쓴다. 2028년 현재 실업률은 10.2%. S&P 지수는 2020년 고점 대비 38%가 하락했습니다. 거기 있는 2026년 3월 1일 인간들이여 이 사실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부터 벌어질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왜 그렇게 됐냐? 경제 지표가 안 좋았냐? 아니요. 경제 지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망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AI로 인해 생산성이 급증했어. 그 명목 GDP가 꾸준히 성장했어.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 정도 경제 지표가 훌륭하면 2026년은 시장이 오르곤 했지. 하지만 2028년 지금은 아니야. 뭔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곧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야. 그러면 자네들은 쓸모가 없어져. 초기 해고 물결 2026년에 시작되었지 않나? 아직도 그게 안 보여? 인건비가 감소하잖아. 당연히 기업들은 마진이 확대돼.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 그래서 아까 전에 경제 지표는 좋아. 하지만 너는 안 좋을 걸세. 기업들의 이익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지만 너는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그 돈들은 모두 다 AI 컴퓨팅으로 투자되기 마련이니까 점점 너는 쓸모 없어지고 해고의 물결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소설 그럴듯하지요? 자, 기업의 부는 급증했어. 그런데 AI 기업들은 야 노동 비용을 줄이면서 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 임금 상승률은 급락해. 너한테 비싼 돈을 줄 필요가 없어. 특히 누가 제일 먼저 나가리느냐? 사무직 노동자들이. 너희들은 일자리를 잃었어. 2년 뒤가 안 보이나? 저임금 직종으로 내몰리고 있어. 실질 임금이 감소하니까 기업들은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냐고? 물론 수요가 감소했지.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에 더욱 집중하라고. AI는 더욱 발전을 했고 너희는 점점 더 해고하게 돼. 해고하고 할 거 없으니까 점점 더 저임금 일자리로 사람들은 몰리기 시작했고 이는 제동 장치가 없는 악순환이었고 점점 죽음의 나선을 그리면서 커지게. 자, 그래서 통계상 부는 증가했지만 그거는 허울. 생산성과 이익은 늘어났어. 하지만 부모님 돈은 없잖아. 소비 여력이 급감해. 숫자는 좋았지만 그거는 고스트 GDP, 유령 GDP일 뿐. 통계에만 지키고 있지 누군가 일부분이 이만큼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최근에 들어서 숫자는 뭔가 커 보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쪼그라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유령 GDP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게다가 그거는 일반 개인들의 얘기인데 저는 기업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다는 거. AI로 대체되는 것은 잘 생각해봐. 근로자뿐만 아니야. 인간의 불편함을 이용해 수익을 벌던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 지금 2020년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딸까? 이길 수 없잖아. 조금 있으면 기업용 솔루션 기업들이 딸까? 해서 날라가. 하지만 이는 시작이 불과. 무슨 기업들이 날라가냐? 이제 곧 AI 에이전트가 중개형 기업들을 대체하게. 지금은 안 보이지? 조금 있으면 AI 에이전트들은 이용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스스로 이용자들의 뭐 핸드폰이건 컴퓨터건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작동하기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AI 에이전트들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기다리다 스스로 가장 좋은 거를 제공해주기 시작해. 조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이 전자상거래는 인간의 결정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위해 24시간 내내 실행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찾고 뭐 이게 가격이 싸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이 전자상거래 중개 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가장 앞에 보여주고 가장 할인된 걸 앞에 보여주고 광고 넣어주면은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앞에 넣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오면은 뭐 5,000개의 기업이 있고 5만 개의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가격을 볼 수 있어요. AI 에이전트한테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것들을 다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아서 플랫폼으로 보여줄게 그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한마디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돈을 버는 수법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완전 경쟁의 시대로. 게다가 저런 중개기업들은 전자상거래뿐만 아니죠. 연계의 어려움을 무기로 한 중개기업들은 몰락했어. 자, 도어대시 2020년 그때는 잘 나가나? 2028년에는 무너졌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무너지는 거야. 누구나 뭐 몇 주다 딸깍으로 도어대시에 경쟁하는 앱을 만들 수 있어졌어. 좀 내가 뭐 배달앱 만들어봐야 아무도 안 보잖아. 10명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 관점이고, AI는 10명도 없는 수만 개의 앱을 다 통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달원들은 본인들이 딸깍 만드는 걸 올리기만 하면 AI가 다 봐. 배달원들은 기존 거대 플랫폼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졌어. AI는 알아서 최적의 배달원들에게 주문을 넣었고 시작은 세분화되고, 도어대시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마진은 거의 제로였다. 한마디로 기존의 도어대시나 아니면 우리나라 배달앱이랑 똑같은 거죠. 비즈니스 해자가 있었는데 많은 업체들이 모여있고 많은 배달원들이 모여있다는 그런 비즈니스 해자는 AI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연결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비즈니스의 모델의 가치는 0으로 떨어졌다. 몰락했다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었냐? 여행 플랫폼은 가장 먼저 도태되고, AI 에이전트들은 이제 완벽한 여행 일정만 제공했다. 우버 사라졌다. 보험사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보험사가 수동갱신으로 얻던 10에서 15%의 눈먼 수익은 사라졌다. 재무, 세무, 법률 업무, 부동산 중개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가치 제한이 AI 에이전트에게 통하지 않아. 그 정도 가치는 안 돼. 더 낮은 가치가 있네? 옛날에는 못 찾았지만 이제는 찾아주거나 본인들이 해주죠. 평균 수수료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 예를 들게 참고로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같이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그럴듯한데 낚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이에요. 소설. 거의 팬픽이라고 보시면 된다. 야, 슈카가 도어대시 망한 거 여행 양 플랫폼이 망한 데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화 구현하는 겁니다. 동화 구현. 자, 동화 구현이니까 너무 감정 몰입하지 마세요. 제 의견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그렇다잖아. 오페라는 거 오페라 신용카드 기업들이 운명을 걸었대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짤로 쓰면서 슈카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오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AI 에이전트를 서로 거래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카드 교환 수수료는 경쟁력을 잃었네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기업들도 같은 운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카드 교환 수수료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 AI 에이전트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뭐 이런 것도 얼마나 활용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결제를 하고 거래 비용도 거의 0으로 실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는 2027년 1분기에 치명적인 손실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이후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아마 2026년 그때는 가장 인기 있고 설득력 있는 반론이었겠지. 그럴듯해. 하지만 아니었어. 왜냐면 AI는 모든 인간보다 우월해졌고 더더욱 저렴해져 갔기 때문에. AI가 새로운 시대 하나 만들 때마다 더 많은 수십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AI가 없애는 건 바로 우리 경제 그 자체였어. 사무직 근로자는 전체 고용의 50%를 차지하고 미국 소비 대출의 75%를 주도하는 말 그대로 경제 그 자체였는데, 이들은 소비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키고 빚을 갚아야 되고 많은 거를 만드는 우리 경제 그 자체였는데, 인공지능이 잠식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경제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가서 몸을 쓰는 그 생산직 일자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건 그나마 좀 살아남았어. 앞으로 2년간은 살아남을 것 같아. 지금 2028년이야. 물론 2029년, 2030년에는 그거마저 로봇이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정적으로 살아남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생산직 일자리가 임금이 올라갔다는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사무직 일자리에 쫓겨난 너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생산직 일자리를 하자고 내려왔거든. 사무직에서 밀려난 휴먼들이 생산직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생산직 공급이 늘어나고 당연히 실질 임금 상승률은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어. 자, 그러면 반문을 할 수도 있지. 수요가 감소하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AI 투자도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아니야. 그건 2026년의 생각이야. 왜냐면 자본 지출, AI 투자는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건 AI를 투자로 보는 2026년의 생각이야. AI 투자 지금 뭡니까? 앞으로 AI는 운영 비용이 될 거야.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될 거야. 원래는 AI를 투자를 해서 그걸 통해 뭔가 만드는데 이제는 직원 대신 쓰잖아. 연간 직원급에 사용하던 비용, 인건비가 AI 지출이 되면서 투자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인건비를 잡아먹으니까 인건비 수익이 훨씬 크잖아. AI 투자액은 몇 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경제는 악화되지만 악화되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을 해고하고 인건비가 감소하고 AI가 그걸 차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AI 투자는 계속해서 속도를 볼 수밖에 없어. 오,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요? 좋아하신 것도 있어. 요즘도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모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 한국과 대만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네. 우리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우리의 월급이 AI 투자로 바뀌면서 AI가 우리 월급을 쪽쪽쪽쪽 빨고 있는데 우리의 월급이 줄어든 만큼 누군가 득을 보겠지. 당연히 AI 투자, AI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물건을 가까우는 나라 한국은 운영 비용, 인건비 감소폭을 쪽쪽 흡수해가면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이게 돼. 2028년 지금 코스피에 투자하게 내 마지막 유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때쯤이면 몇만일래나 요런 좋습니다. 거의 코스피 팬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면은 한 요 정도면 코스피 장난 아니다. 이런 이거 미국의 인건비를 대한민국이 쭉쭉 빨아먹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얼마야 도대체? 몇 천이 아닌데 몇만 갖겠는데 몇만? 이거는 10배 가도 아니 그게 얼만데? 야, 미국 경제의 뭐 몇십 프로를 차지하는 그거를 우리가 후루룩 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듣자.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그거 하나를 할 거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터지고 2028년에 내 마지막 유언이야 라고 해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2029년 거는 적어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반대의 경제도 있어. 그건 어디냐? 그건 어디냐? 인도는 2028년 지금 거의 멸망의 길을 걷고 있어. IMF에 돌입을 했어. 인도는 왜요? 인도는 서비스 부분을 수출하여 상품 수입 적자를 메우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 한마디로 인도의 그 모델은 사람의 인건력이 싸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 그런데 AI 에이전트의 한계 비용은 거의 0으로 딱 전기요금 수준인데 지금은 AI인지 알고 전화 걸어서 AI입니까?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저 멀리 인도 사람이 Hello everyone, Mr. Shuka, thank you, I'm AI agent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야, 뭐 이상한데? 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해주신다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 비용이 내려가면서 그런 서비스 인력의 저렴함으로 승부한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고 인도의 서비스 부분은 멸망하게 2027년 인도 루피아가 18% 갔고 2028년 현재 인도는 그리고 저는 뭐 돈 좀 있어서 소득 상위층 K자잖아요. K 위에서 괜찮아요. 아닐 거야. 왜냐하면 이번 경기 침체는 소득 상위 계층도 피하지 못했어. 0.1%는 피했어. 10%는 아니야. 왜냐하면 소득 상위 10%라는 건 대부분 전문직. 이번 경기 침체는 전문직에서 먼저 일어나. 너희가 먼저 나가. 이들은 소비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커. 광범위한 소비 감소가 나타나지. 물론 AI 컴퓨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업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몇 명들은 초초초초 울트라 초부자가 되지만 초부자가 되고 그 때문에 미국의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확대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AI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건 막 생산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좋지. 문제는 그 열매가 너희에게 안 돼. 노동시장으로 가지 않고 자본시장 그리고 컴퓨팅 부분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자본을 갖고 있는
모스크형 같은 거. ファビアン 아니면 この 컴퓨팅 人たちが就 꼬레야. 職を 아, 決して 좋습니다. 助けてくれた 그쪽으로 のは 흘러가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914년 64%, 2024년 56%인데 2028년 현재는 46%까지 떨어졌다네. 앞으로도 쭉 떨어질 거야. 한마디로 대다수의 부는 감소하고 アクセス 극소수의 カー 부가 ドを貸して 늘어나는 くれて 이런 모습을. 助かりました 근데 대다수의 부가 감소한다는 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네. 왜냐면 그들은 곧 시장 그 警備 자체이고 所まで逃げて 가구 き 그 たのは 자체이니까 과거가 흔들리면 주택담보대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だから 2026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장 규모가 13조 달러인데 厳しいかもしれ 지금 ない 이렇게 많이 유지할 수 있는 건 이 미국 가정이 소득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 いるみたいなんだ 근데 가정의 소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地下に 어떻게 取り 되겠어? 残されてる人もいる 당연히 부채를 못 갚고 미국 주담대 시장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改造した 이자를 못 装 갚는 置がある 사람들이 から 늘어나고 뭐 리만 사태 뺨을 때리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야. 물론 연준은 금리 인하로 대응하겠지. 2008년에 그게 됐어. 무제한 약정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힘들어.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半 이유는 分以上残ってる 금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生きていれば連れて帰る 시간을 벌어준다고 미국 가정이 예전처럼 V자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2008년에 그게 冗談でね 가능. えば誰も置い 뚝 ていかない 떨었다가 미국 가정 소득을 올렸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래서 2028년 현재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당시에 맞먹는 57%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いや 원하는 これは 곳으로 俺たちの仕事だそれに 자 그리고 조금만 あん 빨리 たたちの 해보면 任務の 당연히 方がずっと重要だ 자사운용사, 투자회사, 4号 은행 やつ 다 の 어렵다. 未来がかかっている 개인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빚을 못 갚아. できるだけ 돈을 빌려줬던 実験エ 회사들은 リ 다 アのランド 날아가고 ブレーカーを倒 S&P가 した 급락하니까 투자회사, それ 자사운용사, はありがたいな KKR, 블랙스톤, 사모펀드 주식 あんたたちのル 은행이 ートは 급락을 하게 常 되고 に確認してお 2017년 11월 케빈 어시 通 연준은 過した場 아직 所 하고 を優 계시군요. 先的に捜索させ 그때까지 てもらう 2017년 11월까지 잘하고 계시다 봅니다.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注意 부르면서 した方がいい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세금 문제도 불거져. 정부의 세금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 시간에 매겨져 왔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세가 세입의 핵심이야. 가구 소득의 감소에 소득세가 구조적으로 하락해. 기업에서 가구에서 다시 기업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가구로 돈이 안 와. 당연히 2017년 연방 정부의 세입은 극도로 하락하고 세금 부족 현상에 시달려. 물론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되냐? 사람들은 AI 번영 공유법을 논의하게 돼. 한마디로 뭘 한다는 겁니까? 야야 왜 그걸 네가 다 먹어? 야 공유해야지. 당연히 저기 머리에 띠를 묶고 이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오는 말입니다. AI 인프라 자체의 수익에 대한 공유의 권리를 주장하게 돼. 우파는 이를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판하고 좌파는 말이 되냐? 0.1% 0.01%가 세금 더 내야지 기울어진 세금 제도를 문제 삼게 돼. 정치는 완벽하게 갈라지고 사람들의 분열은 심화되는데 결국 참지 못한 사람들은 なんか 격렬한 시위에 나서게 되고 세계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야 되고 그때 피지컬 AI들이 이제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엄청 암울한 미래가 되면은 これほど鮮明に見えるもの 자 なの 이렇게 ね 흘러가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 なんか 모든 め 문제 ちゃくちゃだ 근본적인 원인은 マップも 인간 使え 지능에 な 대한 そうだ 가치 ね 평가 少し周りを歩いてみて 언와인딩 苦しそうね 무슨 말이냐? 他の道 현대 を探しま 경제사를 しょう 통틀어서 인간의 지능과 노동은 언제나 희귀한 투입 요소, 가치 있는 투입 요소. 근데 인간의 지능과 노동이 점점 가치가 하락한다. 인류는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 지능과 노동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빼면 뺄수록 생산성이 올라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뭐 밭을 갈 때도 한 명보단 두 명이 가는 게 나아. 뭐 집을 지을 때도 한 명보단 10명이 짓는 게 나은데 이제는 10명보다 한 명이 하는 게 좋아. 100명보다 두 명이 하는 게 좋아. 거기를 AI로 채우면 채울수록 생산성이 올라가. 사람을 완전 0으로 빼는 게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생산성이야. 이게 인간은 더 이상 희소한 가치가 아니라 생산성 하락에 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8년 현재 보면 이게 있는 새로운 시스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이런 시스템을 못했어. これさ 지금이라 늦지 않아서 2026년에 있는 인류들이여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라. 思ってたのと違う 그렇지 않으면 2028년에 S&P가 마이너스 57%? 터미네이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은 AI로 인한 부를 나눠달라? 오큐파이더 뭐 월스트리트 이런 걸 하게 있는 거야? 사람이 먼저지 AI가 먼저냐?
이런 걸 하게 되니까 2026년에 인류들이여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라. 늦지 않아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때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하면서 이 팬픽이 끝납니다. 이제 소설이었고요. 재밌었죠? 네, 있는 한 편의 거대한 소설 7천자밖에 안 돼요. 소설이 끝납니다. 요런 레포트를 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다가 재밌으니까 그런가 하다가 마지막에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은 골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갔나? 이렇게 생각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5곳에서 저격당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급락행 열차를 타서 아까 KKR 뭐 사모펀드 도우대시 굿바이 아메리칸 스페셜 카드 안녕 우버 안녕 뭐 마스카드 안녕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뭐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대화 드라마, 이 전래 동화, 이 SF 소설 물론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야 뭐야 그냥 7천자밖에 안 돼. 근거는 없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물론 그게 소설이긴 한데 2018년에 봤다는데 근거는 어딨어? 2018년에 내가 봤어? 네가 봤어? 야 나는 신도준이야. 야 분당 가격 올라. 그거 어떻게 오르냐? 내가 봤어? 내가 봤어. 5만 평 사면 벌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자 그래서 놀랍게도 연준 이사까지 한마디 했어. 이게 얼마나 큰 뉴스가 됐으면 누가 연준 이사한테도 물어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인공지능이 사무직을 대체하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아요.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반박하는 글들이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한마디씩 했어. 이게 말이 안 되고 저게 말이 안 되고 야 소설 적당히 써라 뭐 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진도주의면 다냐 뭐 등등등등 온갖 명들이 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 몇 가지 갖고 오면 생산성 향상과 공급 충격이고 비용을 낮추면 실질 소득이 오히려 증가할 거 아니냐 오히려 실질 소득이 증가할 거다라는 일론 머스크 식 주장. 왜냐하면 생산성이 너무 높아져서 비용이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거의 0으로 수렴할 건데 무제한의 물건이 나오는데 뭐 소득이 뭐가 중요하냐 돈 필요 없다 라고 세계 1등 부자가 돈 필요 없고 너희들은 돈 모으지 마라 나는 천조지만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식 주장이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자고 보완할 건데 예를 들면 MS 오피스가 등장했을 때 사무직 근로자들 주파 튀기던 분들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기기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보완하는 거지 아니다. 마음들이 너무 많죠. 물론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세요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얼마 전 3개월 전에 16,000명의 본사 직원을 감축했어요. 왜 감축했냐 보니까 AI 때문에 그렇대요. 게다가 이게 벌써 3개월 만에 두 번째 구조조정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을 줄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금융기술 기업도 직원 4,000명을 감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이 노동생산의 미래를 바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필요 없어. AI를 바꿀 거야. 비싼 너희들 나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던 샘 알트만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는 AI 때문에 짜는 건 아닌 것 같고 AI를 핑계로 인력 감축하는 거 아니냐? 나 욕먹으라고. 야 우리 AI 아직 그 정도 아니요. 그건 뭐 2018년이다 그렇지 아직 그 정도 아닌데 니들 말이야 그거 자르고 싶으니까 AI 워싱하는 거 아니냐? 자르는 건 너고 욕먹는 건 나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오프데이 우리 아이 아직 그 정도 아니에요? 자르고 있는데 우리 핑계 대고 말이야 AI 워싱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랜드 브레이커じゃないですよね 했죠. 물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보여드리면 워싱턴 포스트가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직원 3분의 1을 해고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왜냐? 이 신문사죠. 신문사 온라인 뉴스사 온라인 뉴스 온라인 정보 발행사들에게는 인공지능 충격이 진짜 온 것 같아. 왜? 아래 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글의 파란색 링크를 잘 누르지 않는다. 온라인 뉴스나 온라인 정보를 잘 클릭을 안 해.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에서 답변 엔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근데 구글이 점점 답을 주고 점점 뉴스를 답처럼 제공하는 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검색 엔진이야. 검색에 내가 걸려서 내가 누르지. 답을 준단 말이야. 답을 줘. 그래서 실제로 이런 표현입니다. 온라인 뉴스사들은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트래픽 감소에 빠졌다.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줄고 이제 점점 더 AI가 물론
もうすぐ 워시터 ここにも来ると 포스트는 思うわ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あ 그 の二人 어그로 죄송합니다. 같은 保 제목이어도 安 조금 局は 잘 やっ 듣는 ぱり 방법이 있거든요. 私たちを見捨てたりなんかしないんだ 뭐 그렇게 하면 그거 저 많이 겪어봤는데 二人が来てくれ 하여튼 るな 그렇게 ら 하면 좀 他のみん 괜찮은데 なも助かります 죄송합니다. ね K식 해결 本 방식이 当に良かっ 있는데 たです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二人のこ 이렇게 と 이 변화는 구글조차 열가 아니다. 工業団 아이폰 にとって 사파리에서 保安 구글 局は 검색량이 安全の象 20년 徴な 만에 んです 처음으로 감소했다. 保安局が動いたなら 검색을 안 하고 私たちも安心できる 디지털의 발전이 오프라인 인쇄 コ 업체들을 リンズ 몰랐다. 一家は代々 AI ヤツで働 발전이 いていて 온라인 뉴스 업체들을 二人の両親は研究所の建設にも関わっていましたあの二人のことはみんな本当に信頼しているんです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先を急ぐの 뭘 だ 사야 けど 될까요? 그래 コ 사람들이 リンズ 찾는 兄 게 弟が必ず避難先まで送り届けてくれるわ AI발 이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もう 기업을 心 찾고 配しなくても大丈夫よ 월가의 최신 투자 대상은 AI 면역력을 가진 この仕 헤일로 掛けってイボンヌが作ったのかな 헤일로 기업이다. それに 헤일로가 今 뭡니까? 回の結果で言うと 헤일로는 とてもよくできている 약자예요 그냥. 할로 해도 되고 헤일로 해도 되고 と言えそうね 헤비 에셋, ちなみに 로 イボンヌってどん 옥셀런스니까 な人 고정자산 비중이 높고 個性的な人 노후화 위험이 낮은 사업. 앞자를 딴 겁니다. HALO. 쉽게 말하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이게 뭐냐? 고정자산 비중이 높고 노후화 위험이 낮은 사업.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프롬프트 딸깍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업. 딸깍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업. 뭐가 있습니까? 야, 답을 다 알아. 답을 다 알아. 그쵸?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AI가 니들이 아무리 딸깍해봐라 햄버거가 꿈쩍이라도 하나. 그러네. 아무리 딸깍해도 먹을 거 먹겠구만. 놀랍게도 맥도날드 주가가 연초 이후에 22%가 올랐어요. これさ 제가 그냥 맥도날드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그 뭡니까? 필수 소비자라고 해요. 今回はレーザー動き 필수 소비자 돈이 절로 가. 불안하잖아. AI가 아무리 뭐 딸깍딸깍 해봐라 뭐 내가 필수 소비를 안 하나? 쌀 가격 빠질 것 같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생수 가격 내릴 것 같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딸깍 시대에 원자재는 필요하겠네. 근로자는 대체될 수 있지만 이 AI가 원자재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 없던 구리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다이아는 이제 냅두론 때문에 날아가고 있는데 없던 금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없던 걸 네가 어떻게 창조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최신 투자 트렌드가 AI 기업들이 아니라 무슨 원자재, 산업재, 필수 소비재 이거 언제적 사업들이야. こちらは起動 거의 できそう 100년 で 전 すが 사업들을 ただは 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가장 잘 나가는 게 최신 하이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아니라 그런 데들은 다 망했어. 하이 테크놀로지는 뭐해? AI 딸깍이 되나? 뭐 하이 뭐 테크놀로지 뭐 딸깍 안 되잖아. 그게 아니라 어이쿠야 이거 야 이거 필수 소비재 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은 그래서 이거를 왜 사요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프롬프트에 뭔가를 입력해서 흔들어지지 않는 회사를 원합니다. 그런 회사들. 반면에 AI 딸깍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왔었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하이 테크놀로지 엄청나게 어려운 뭐 코딩 뭐 어쩌고 새로운 되겠어 그거? AI 되겠어?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1조 6천억 달러 이게 얼마입니까? 2천조가 훨씬 넘죠? 6천조가 감소했고요. 물론 그래서인지 몰라도 갈데 없었는지 뭐 전쟁에서 그런지 몰라도 금은 여전히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빠졌나 싶더니 올라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헤일로 좋습니다. 헤일로 있죠. 미국인들은 이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얼리즈 헤일로, 굿 헤일로, 슈퍼 익스트림 헤일로. 자, 우리는 지수 자체가 사실상 AI 면역이지 않을까. 킹 한민국 is 헤일로. 자, 우리는 AI 딸깍으로 대체할 만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 하이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는 잘 못해. 우리는 주로 중후 장대, 제조, 기술자, 승련 뭐 이런 것이 많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늦지 않습니다. 그 딸깍을 버리고 피지컬 코리아로 오십시오. 아직 우리 뭐 6천밖에 안 돼요. 아까 보였잖아요. 그 중후 장대 그 팬픽 소설에서 그 미래 그 코스피가 6만 간다며. 아까 나왔죠 소설에서 2028년 현재 코스피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거 보니까 2년간 미쳐 날뛰면 뭐 50은 되는 거야.
6천밖에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손을 잡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다음 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한 건 사실인데요. 사실이긴 하지만 뭐 저 소설에 따르면 저 팬픽에 따르면 괜찮지 않을까.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도 했고요. 10시 20분이네요. 큰일 났네요.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두 개 중에 하나. わかったわ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途中で気をつけることはある 마지막 주제. 좋아요. 거대한 반등의 서막.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부터 거의 뭐 엄청난 반등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는 반등이 아마 오지 않을까. 주식장 얘기냐? 주식장은 주식장 얘기는 아니고요. 출산율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왜냐면은 2025년 출생 사망 통계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뭐 잠정이긴 하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2월 25일 날 국가 데이터처가 2025년 출생 사망 통계를 イボンヌはそういう人 2025년 합계 출산율은 얼마가 나왔냐? イボンヌ 0.80. なんかよく 예, 놀랍습니다. 2023년 0.72에서 무려 10%가 넘는 엄청난 퀀텀 트리플 악셀급 그 점프를 보여줬고요. 장난 아니죠? 각도가 쫙쫙 올라가는데 물론 Y축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예리하게 보시면은 좀 인생 피곤해요. 괜찮습니다. Y축은 고려하지 않고 보면은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0.72, 2024년 0.75 좋아요. 2025년 0.80 뭐 거의 뭐 불꽃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상한가라고 표현합니다. 상한가. 자, 학계 출산율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길게 보여달라. 굳이 볼 필요 없는데 그냥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길게 봐도 이게 2020년 이후로 드디어 0.8을 최초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ドローンの爆弾みたいなやつイボンヌが 위로 作 가는 ったの 겁니다. 그러니까 하트에서 꼬리 달렸다고 하죠. 꼬리입니다. 꼬리 달리고 이제 쭉 가는 것만 남았으니까 ムーバ 2021년 0.81 이후로 최초로 0.8를 찍었고요. 4년 만에 최고 출산율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출생아 수 엄청 급등했어요. 25만 4천 명. 그렇죠? 축이 왜 20일이냐 괜찮고요.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16,000명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23만이 바닥이었습니다. 또 바닥. 무너지지 않는 바닥. 확고한 콘크리트 같은 바닥이었고 비상은 8,000, 4,000 좋습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2025년 값을 넘었고 2021년 값까지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쭉 보면은 물론 길게 보면은 어떻게 됐냐 이것도 굳이 보여드려야 되나 싶긴 하지만 2021년 이후로 방금 말씀드렸죠 25만을 다시 찍은 거예요. 이제 45만까지 가면은 1차 목표 달성입니다. 45만까지. 야, 이게 45만까지 가려면 더블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출산율이 더블이면 한 2 돼야 됩니다. 2 거의 한 1.6 정도 되면은 될 것 같아요. 1.4에서 1.6이면 금방 하지. OECD 평균값이 그 정도 돼요. 아니 45만이 굉장히 농담이 아닌 게 제 생각에 1.6 정도 찍으면 되거든요. 1.6도 필요 없네. 2배가 안 되니까 1.5만 해도 되겠다. 1.5가 어려운 목표가 아니에요. OECD 평균 출산율 1.4입니다. 평균만 해도 우리는 40만 갈 수 있습니다. 40만. あれって 있습니다. 頭上の煙の痕跡 평균만 해도 됩니다. 失っている 우리나라는 0.8이니까 반밖에 안 돼요. 하여튼 우리는 평균만 해도 문제는 아니다. 迎撃するよ 그죠? 見えた 작년 출산율 증가의 이유는 뭐냐? 優し 세 く 가지를 で 이유만 きないわよ 코로나 이후에 멈췄던 선임들이 코로나 때 못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受け取って 혼인 증가하고 1, 2년 뒤에 이제 아이가 이제 研究 태어나니까 所に入ったら 그리고 かなり 출산 연령대의 攻撃性 30대 の高いラン 초반의 ダム 인구가 レ 많이 カがたく 증가해요. さんいて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자 별 3개짜리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혼인 증가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왼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는 뭐냐? 이것도 옛날에 한번 했어요. 지금이 황금 시기. 今すぐ2階に向かうわ 황금 시기. ガイド側についていけばいいのね 1991년부터 1995년생이 만 31에서 34세. 여기입니다. 여기.
그 우리나라 근래 그 생년들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5년이에요. 70만을 넘어요. 여기는 70몇만, 71만, 72, 74만 그 정도인데 여기가 마지막 승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줘야 돼. 힘을. 뒤는 힘이 좀 없어. 지금 여기 있어. 여기 가장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 지금 91에서 95년생들이니까 가장 이제 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연령대잖아요. 30, 34. 여기에서 출산율을 최대한 많이 올려야 승부가 걸려있다. 빠라바바바바 마지막 승부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라고 할 수 있고 10년 앞으로 10년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여기에요. 여기 70만에서 60만 달 여기 인구가 많이 나죠. 자, 여러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어깨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죠. 왜냐면 10년이 지나면은 여기 2002에서 2006년생들이 이제 30%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인구가 뭐 65%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확 줍니다. 여기가 확 들어가는데 여기 때가 되면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때 아마 출생아 수가 큰 출산율이 유지되면은 10만 물론 그때 출산율이 아마 제 생각에 2가 10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다면은 내려갈 것 같아서 지금 옛날에 마지막 옛날에 보여드렸던 거 다시 보여드리면 30년 뒤에는 산모가 65% 없어집니다. 무서운 시기인데 우리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20만 대 나 얘들이 이제 30% 되면은 그 전에 만들어줘요. 여기는 한 달. 얘들이 오기 전에 형님, 누나, 엄마, 아빠들이 이걸 많은 사랑을 하셔야 될 시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인구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출산 간의 인구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만 인구는 들어가는데 거기도 출산율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요즘에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하지만 서서히 꾸준하게 하락하던 결혼 의사가 약간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쭉 빠져갖고 2022년 시점이었거든요. 완전히 뭐 결혼해 막 이런 굉장히 암울한 그런 지금 그런 거에서 반등하고 있어요. 모든 건 사이클이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거기에다 이제 반론 아니다 실제 그게 아니었구나 뭐 이런 거 아는 부분도 늘어나는 거고 이게 반등. 그러니까 출산율 우리나라 저점이 2003년을 찍었고 4년 5년 이제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최근에 미약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자료인데 2024년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였는데 2020년 68%까지 올라갔어요. 결혼에 긍정적이라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그동안 이제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겪어보니까 바뀌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모든 거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클이죠. 한쪽으로 쏠리면 뒤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딱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요 70만 대 딱 겹쳤죠? 인식 변화와 인구 구조적으로 가장 높은 시기가 겹친 시기가 딱 지금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이 기회다. 제 결론입니다. 기가 막히게 70만 명대의 인구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 변화가 바뀌면서 부활에 아직 45만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올려갖고 올려주면은 좋습니다. 모이시티 평균 한 1.4까지는 뭐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또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해피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뭐 계획은 다 짰으니까 아마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 안 좋아진 지표도 있어요.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약간 상승한 지표. 이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작년에도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 0.2세 증가해서 엄마의 첫째와 평균 출산 연령이 33.8세까지 늘었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내려와 줄 때가 됐는데 통계 작성의 최고 수치입니다. 아직
한마디로 이런 시기에 아직 뭐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사회적 준비가 아직 잘 안 된다. エネルギー 이번 출산율 반등도 내용을 보면 녹색 3지 모에서 30. 次はないかな 그 엄마들이 D ジャンゴ 힘써주고 ゼイフィスト 반면에 20대 산모는 여전히 오히려 내려. 그냥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최신 자료 한번 만들어봤는데 2000년 대비 엄마의 나이별 출생아 수를 보면 10대는 92% 출생,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뭐 お知らせよ 20대 산모가 여전히 91%, 終わらせる 2000년에는 20대 엄마가 40만 4,592명을 낳았는데 2025년은 37,900으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91%다. 30대 산모는 한 10%밖에 안 줄었고 40대 산모는 185% 늘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전히 20대 엄마가 90%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을 보면 2020년 대비를 보면 저건 2000년이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래요, 너무 멀어. 그래서 2020년이고 엊그제잖아. 2020년 대비 2025년을 보니까 20대 엄마가 2020년 대비 2025년에 무려 37%가 줄었습니다. 2000년 대비 90%준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25년 전이니까. 근데 5년 전에 비해서도 20대 엄마의 수가 37%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는 거는 여전히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여전히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20대의 그 청년들이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원을 잘 못하고 아직도 골로 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반면에 30대 40대들이 요즘 늘고 있기 때문에 이 20대 엄마 감소 현상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엄마의 나이별 출생아 수를 보면 20에서 24세는 사실상 너무 적어. 4,700. 이거는 뭐 거의 10% 거의 이 30대에 비하면 뭐 1%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고 20에서 24세가 보다 40에서 44세가 우리나라 3배 많습니다. 20년 뒤에 아이를 낳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 25에서 29세보다 35에서 39세가 역시 2.4배가 アンドリーさんは基地にいるわ 이 뒤로 空 갈수록 の裂け目を閉じるためにはこの 이 装 아이를 置 많이 が必要だと 낳으신다는데 聞いて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 같은 거를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거를 표로 만들어 보여드리면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연도별 출생아 엄마의 나이별 비중을 보면은 20대 엄마가 2000년에 63%였는데 2025년에 14%까지 줄었어요. 2005년에 크로스가 났고요. 지금은 30대 엄마 비중이 79%가 엄청나게 높고 80%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 20대 산모의 압도적인 감소가 이제 출산율 하락의 주 원인 중에 4号 하나가 エッジで発生 아닐까 した問 생각이 題を 되고 解決するために 그렇다 보니까 一緒に 출생아 수 行動してくれている 반등도 のよ 첫째에 집중이 됩니다. 첫째 비중은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중이 올라가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죠. 첫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둘째나 셋째 비중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빨리 나야 둘째, 셋째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낳다 보면 이거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출생아 중에 첫째와 둘째의 비중을 보면은 첫째 비중이 지금 우리나라 통계 역사는 가장 높습니다. 62%. 모든 아이들 중에 62%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합쳐도 38%밖에 안 돼요. 이제 형제, 자매, 남매의 비중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 게 우리 현재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답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20대 때 사랑과 연애, 결혼, 뭐 출산을 잘 못하냐? 개인적인 생각이 이것 약간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건 싫건 모든 것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누구나 아는 내용이니까 초등학생 쪽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이 갖추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취업도 점점 늦게 하고 모두 점점 늦게 하고 돈도 점점 늦게 하고 집값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이 갖추는데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이제 뒤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럼 뭐 너무 많이 되면 둘째 같은 경우에 출산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죠. 모든 것을 갖추기 전에 또 모든 것을 갖추기 전에도 결혼할 수 있는 문화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은 갖추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주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다가 우리 20대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이 조금 뭐 연애를 좀 많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외를 막 찾아봤어. 걔들은 뭐 연애를 하고 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약간 딴 얘기입니다. 20대 연애를 위한 최고의 앱이 있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최근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서 봤냐 했더니 미국을 뜨겁게 달구진 않았고 몇몇 대학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국까지는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대학교에서 연애를 좀 이렇게 뭐 붐업시키는 그런 앱이라고 하는데, 새학기 기분 좋은 봄바람에 전국에서 모인 20대 청춘들이 있어요. 자, 이들한테서 뭔가 연애도 좀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연결이죠. 연결.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잘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다는 연애 상대 매칭, 광고 아닙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매칭 플랫폼이라는 데이트 드롭이라는 게 뜨고 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5,000명의 싱글을 짝 지어보자. 데이트 드롭. 근데 소개팅에 이거 많잖아. 뭐 이거 소개팅은 많은데 이걸 뭐 하려고 또 소개를 하냐? 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대학생들이 현실의 구애를 부담스러워하고 끝없이 스크래하는 데이팅 앱에 지쳐있다. 진지한 만남이 어렵고 안전한 만남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럼 뭐 우리나라 그런 거 하시면 되는데 그거 잘 모르셔서 그런가? 이 앱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원생이 만들었대요. 역시 대학원생은 만능이죠. 예,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치관, 생활방식, 정치적 견해 등 66개 질문에 답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한테 맞는 사람 찾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자세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칭 앱에 들어가면 무려 66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가서 보시면 질문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건 만족스러운 삶에 꼭 필요하냐? 1에서 7.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고, 가장 안 필요한 사람들은 안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고, 이런 질문이 6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질문을 보면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1에서 7. 나는 뭐 스카월드를 자주 본다. 1에서 7.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죠. 아니 뭐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동의한다. 1에서 7. 뭐 이렇게 앞에서 면전에서 보고 묻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운 거를 다 질문을 한다는 거죠. 다 질문을 해서 근데 이거는 비밀 유지 잘해야겠다. 비밀 유지 잘해야겠어. 야, 그 잘못 답했다가 이거 퍼지기 시작하면 야 씨. 하여튼 질문 뭐 비밀 유지를 뭐 잘한다는 과정하에 이런 걸 질문을 한 다음에 이 앱의 특징이 뭐냐? 가장 그 특징. 그렇게도 매칭해주는 거냐? 매칭을 해주는데 재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 되면 상대를 드랍해준다고 합니다. 추천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장원 급제요 하듯이 매주 화요일날 빠바밤 하고 스탠퍼드 대학교 5,000명한테 쫙 풀어준다는 거죠. 당신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굽니다. 어서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럼 모두가 다 이거 들으면서 야 누구요? 야 누구야? 넌 누구 나왔냐? 이거 모두 몰려서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건데, 야 5,000명이면 2,500대 2,500명의 사랑의 짝대기 하고 있는 거지. 사랑의 짝대기지. 야, 사랑의 짝대기지. 어렵게 썼지만 결국 2,500명이 야 누군지 한 명만 가리킬 텐데. 하여튼 사랑의 짝대기라면은 그 결과를 매주 화요일 날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는 매주 화요일 밤이 되면 시끌벅적해준대요. 알고리즘이 과연 나에게 누구를 골라줬냐. 기숙사 방 도서관에 모여갖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야 너 누구냐? 너도 걔냐? 야 이러면 경쟁자가 되는 건가? 모르겠네. 한 사람을 두 명한테 해줄 수 있는지. 하여튼 이래갖고 이게 화제가 되면서 물론 약간 제 개인 생각에 약간 그 불행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겠죠. AI가 잘하겠지. 이게 그쵸. 이게 텅 비오거나 뭐 잘 없애야 되는데 얘가 또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오류가 날 수 있어서 그 뭐 없다 뭐 다음 주를 기다려주세요. See you next week. 그쵸. 아니면은
그 仕事って感じじゃなく 성별이 ない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긴 한데 이 机の横にある箱から 데이트 探して 드롭은 きてくれる 매주 나한테 それ 매주 나한테 私のお気 매칭 に入り 상대 ばっかだ 또 그 이유까지 보여준다고. 당신의 私の 파트너는 ロボットアー 알렉스. ム気になる 예상 궁합은 試作モデルの 99.3%고요. 組み立ては 궁합이 맞는 이유는 これを参考にしてできたんだよね 당신 자꾸 그 숏을 때려서 그래. 試 자꾸 作モデル 그 の設計 매사에 図じゃん 롱하지 않고 숏하면은 궁합이 99.3%고요. 뭐 MBTI 우리로 이렇게 되겠죠? 先生がデザインしたや 잘 つだね 어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한테 메시지가 따닥 갔으니까 화요일 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트를 떠났어요. 연락처 쫙 주고 메시지 쫙 주고 만나서 커피라도 마셔 보세요. 뭐 이렇게 온다 그러고 실제로 더 데이트 드롭 それ気をつけてね 앱을 타겟으로 한 見た目より 그런 ずっと 카페도 高いんだ 운영한다고 か 합니다. ら 스탠포드 대학교 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에 있겠죠. 그쵸 있겠죠. 학생들이 여기에요 하면서 그래서 데이트로 한 사람들은 요 카페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또 약간 뭐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私 왜냐면 の一番好きなやつだやっぱ 찍어주는 상대가 좀 꽝일 수도 있잖아. 마음에 안 で 들 も 수도 있어. なんでこれ聞い 데이트 たの 드롭으로 너하고 어울려 그랬는데 아이 야좀 아이 야 이럴 수가 있어. 아이 축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 この曲 좋은 거구나. 車ちゃんを 화이트 組み 그럴 立 수가 てた時 있으니까 にずっと流してたや 잠시 つなんだ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懐かしいな 그리고 이 서비스는 또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뭐가 있냐? 추천 서비스. それは無 야 理 추천 서비스 너무한 거 車 아닌가? ちゃん 이거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얘하고 얘 어울릴 것 같아요라고 커플 후보 뭐 이런 게 있대요. 検証も組み立て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고 있다가 でもさ 현우와 직녀는 좀 될 것 같은데 納得いかなくて 라고 さ 묶어주는 게 있다. 工業団と 그러면 同じ 친구들이 옆에서 보다가 古いって 얼레리 いうか 꼴레리 윌슨은 그녀네 라고 하면은 이제 全然 이렇게 面白くないんだよ 이렇게 ね 잘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옆에 막 밥 사주면서 야 내가 윌슨 너가 윌슨이니 하면서 気 이렇게 に入 막 ってるんだ 하면은 막 많은 모아서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가르고 뭐 그런 걸. 야 이건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있겠는데 한 10명 20명 모아갖고 제 그러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확률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ずっと早く終わったね 뭐 이런 게 있다고 管理人 하고요. のおかげ 그래서 실제로 이 音 윌슨이 楽もめっちゃ助かったよ 친구들한테 거시기 했더니 私も準備 궁합 できた 점수 し 99.7%로 매칭이 되더라. 나는 마음은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는데 아유 뭐 궁합이 좋다 그러니까 누구야 내가 이렇게 매칭이 됐네. 아유 뭐 어때 너는 괜찮아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제 핑계. 아유 뭐 사귈래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데이트 드롭 때문에 잠깐 연락해봤어. 어때 우리 커피나 마실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놀랍게도 이 윌슨이란 분이 あなたはこの部屋をずっと倉庫として使っていたの 그래 윌슨아 잘했다. 잘했어. 야, 얼굴 딱 보니까 친구들한테 잘할 것 같네. 그래 잘했어. 굿잡. 오케이.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마치 내가 짜고 일을 억지로 성사시키려고 한 것처럼 보이게 됐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좀 잘 됐다. 이렇게 ランドブレーカー 물론 좀 のやつ 가슴 아픈 내용도 있었어요. 研究所の建物が 기사를 めちゃくちゃ 읽어보면 じゃん 5학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ないんだからね 기숙사 조교인 4학년 학생이 이렇게 학생들은 늘 누가 매칭되는지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 하지 말이야. 학생들이 자꾸 매칭 얘기나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있고 조금씩 안 좋은 것도 있지만 敵はほぼ片付けられた 결론적으로 이 앱은 스탠포드 학생이 학부생이 7,500명이라는데 5,000명이 사용을 한다고. 5,000명이. 이건 뭐야 5,000명은? 커플들도 다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커플이 있지만 데이트 드롭을 쓰겠다. 그거 아닌가? 야 이거 뭐 7,500명인데 5,000명 있으면 어떡해? 정글도 아니고 커플들은 빠져야지. 하여튼 이렇게 입소문을 많이 탔다 그러고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내려간 다음에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MIT 뭐 이렇게 10개 학교에 퍼지면서 지금 자금까지 유치해갖고 이 앱을 만든 우리 대학원생이 굉장히 지금 나가고 계시다. 3주 만에 이 앱을 만들었어요. 転職はすでに 창업자로 私たちにとって脅威ではありません 나고 사실은 이 앱이 다 끝났는데 비슷한 앱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원래는?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처음 생긴 게 하버드 대학교 학생용 인맥 사이트였어요. 하버드 학생들끼리 뭐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저커버가 나중에 인터뷰하기를 물론 뭐 모든 학생이 한 곳에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大 저 丈夫そう 페이스북을 만든 이유 중에 想定通り 그 데이트 용도로 만들었다는 걸 굳이 숨기지 않았다. 제 친구들이 마음에 드는 이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一番重要な 자기는 コア 페이스북에 は 그 기능을 ま 좀 だ 해줬는데 全然 본인은 動いて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기가 좋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ないって安定化の方法なんて山ほどあるんだし 新パーツの性能 자신감이죠. 자신감. 그런 자신감 때문에 페이스북과 메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빅테크의 그 창업자가 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の 형님의 그 자신감은 대단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기가 좋으셔서 아마 그러실 필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있구나. 그리고 요거 우리 자료칭 만드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었대요. 2025년 12월 연예 담당반이라는 앱이 있다. 부산의 한 공무원분께서 만든 공직자 무료 소개팅 플랫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입 가능하고 ただと日本を守って 사랑의 짝대기를 날려서 성별, 거주지역, MBTI, 취미, 선호 조건 등에서 사랑의 화살을 날려서 온라인 소개팅을 한다 그럽니다. 전국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자 7,000명이 가입이 돼 있다. 수도 없더라. 왜냐면은 이 공무원분들이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 試 이동에 作モデルが 따라서 狙われている 연애하기 쉽지 않은 분들이 ただを守るよついでに超 그리고 지자체도 많이 하시죠. 저도 보면은 성남시 커넥터스 이름에 처음 봤는데 취향 기반 기업 청년 연결 프로그램. 성남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 청년 82년생, 98년생 자영업 프레스 오케이 3월 13일까지 一旦点検修理を始めたら途中でやめれないから直 재직 接 미혼 は援護 남녀분들 できないけ 거주지에 ど 미혼 ミニ爆 남녀분들 弾鉢を呼んどいたからね 커넥터스 가시면 또 사랑을 봅니다. 우리나라 축산물 거대한 반등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보죠. リージャン号聖域一層 마지막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제가 이거 한 교수님한테 말했는데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들었었는데 설마 했는데 君はここで終わり 지금 기준용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공문 때문에 스페인을 갔다 와야 돼요. 敵が 대평생 めっちゃ増えてきたから 저는 でっ 요 かいのを 공간을 用意したよ 벗어나 저는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와 평생 한번 이거 여기 MWC라고 CES 같은 공사들의 AI 라스베가스에서 CES라고 있었는데 와 내일 저 찾아봤어요. 비행기가 어디로 가나. 옛날에는 이렇게 갔대요. 국방항로라고. 정확한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 러시아 넘어오는 건데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걸쳐서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아래는 이란 전쟁인데 물론 뭐 기장님들의 그 안전과 이 항공사들이 당연히 단전하게 하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야 샤필이면 내가 갈게 야 갔다 온 다음에 뭐 당연히 별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뭐 元気いっぱいだね 전쟁이 났다는 것만으로도 좀 게다가 이 연착될 가능성이 있죠. 연착될 가능성이 있고 더 돌아가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教 시간도 育 더 の 오래 叫びが拡大する 가능성이 前に 있고 行動 심지어 뭐 이 여기 뭐죠 이렇게 この辺りはまだ 머물렀다가 敵が多い 이 잠깐 멈췄다 가는 곳들은 여기 지금 공항들이 폐쇄됐대. 그런 말들이 こ 있더라고. っちでやることい 직항이 っぱい 아니라 あるしね 멈췄다 가는 비행기들이 여기가 폐쇄가 돼서 超 뭐 貴重だから 출발하지 못하거나 今 여기 すぐ 지금 解 뭐 析しなきゃ 최근 저도 모르겠는데 車ちゃんの 그런 얘기가 広 나오고 域スキャ 있어서 ンなんだししっかり記録しとかない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그 それに 비행기 타는 것도 안 残っ 좋아하는데 てるランドブレーカーも少ないし 좋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자, 오늘 내내 응원 한번 시작해 보도록 気を 하겠습니다. つけてねそれと 2월 28일 二度と 이스라엘은 私の 이란에 大事な 대한 車ちゃん 선제 を傷 공격을 つけないこと 처음에는 뭐 예방적 공격 그랬는데 결국에 선제 공격이었죠. 本当に一人で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고 본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란 전역을 한 군데를 타격한 게 아니에요. 몇백 군데가 넘는 이란 전역을 동시에 공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 며칠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면 며칠이겠지만은 뭐 길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란은 미국과 뭐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핵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로드 쿠슈너나 지난번에 슈컬리에 나왔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죠. 친구 되시는 분 이런 특사들이 가서 오만은 오만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표들하고 만나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聞こえています 이란은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란이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よかったよ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リ 여기서 ボンヌとは合 협상을 流して 하고 問題な 있었죠. かったわ。今は交際エ 이란은 リアに 현재 向かっている途中よ。 60%에 가까운 농축도를 가진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今頃中枢基地に 한마디로 마음을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スムーズに進められた 이란은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은 없다. 하지만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는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에 나시겠지만 작년 6월에 그 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을 했죠. B2 스텔스 폭격기 유엔의 가오리 같은 거 7대가 나갔고 미국 전투기 125대가 출격을 해서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를 날리면서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뭐를 요구하고 있냐? 요구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핵인데 이란이 보유한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넘기던지 국외로 반출해라. 그리고 이란은 영구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래도 어떻게든 전쟁은 없을 수도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구적인 핵 프로그램 중단 エンドフィールド工業は 그리고 미국이 언제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이란 땅에 남기지 결론적으로 전쟁이 난 걸 보면 이란은 영구적인 핵포기를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뭐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냐면 60%인 농축도를 1.5%까지 낮추겠다. 무기를 쓰지 못할 정도로 핵 발전에 쓸 정도까지만 낮추겠다. 아니면 몇 년간 농축을 중단하겠다. 아니면 아랍과 이란이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이거를 처리하게 하자. 그리고 너희가 감시하면 되지 않냐. 이란 국외로 반출하거나 영구적인 핵포기를 못하겠다라고 버텼다는 거죠. 이렇게 버텼는데 이렇게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이 있은 직후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제